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미국 올랐다 내렸다 등락을 반복하다가 이제 좀 밀렸죠. 근데 제가 알림도 드렸고 영상에서도 말씀은 드렸어요. 그게 2일 전이지만 실제로 3일 전입니다. 그 급락하는 그날이었죠. 제가 그날은 영상 올릴 시간이 안 돼서 우선 알림으로 드렸는데 TQ는 상단 빨간 점선 밴드에 도달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이제 60분봉인데 다음 그 일봉을 보시면 이렇게 뭐 고점 부근에 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85.5를 봤습니다. 조금 더 올라갔죠? 86.9 요때까지 갔다가 근데 이건 이제 실제로 올라갔다가 쭉 밀렸기 때문에 뭐 이럴 때는 가격이 의미는 없어요. 결국 이 근처에서 밀려서 왔습니다. 이런 고점에는 크게 눌려간 경우가 과거에도 많아요. 항상 그 위치에서 그 밴드 상단선에 걸리면 거의 눌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밴드 있죠? 여기 상단 가니까 눌려가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물론 뚫고는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내려갑니다. 일봉 보시면 더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근데 뭐 이런 게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버티던 더 추매를 하던 매도를 하든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프리장 상승하고 있는데 초기에 급격히 올라갈 때는 장 후반 눌리면서 가는 경우가 많다. 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은 머리로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머리 아무리 굴려도 머리로만 되는 것 같았으면 이제 좋은 대학교나 뭐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무조건 주식을 잘해야 되는데 제 주변에 봐도 굉장히 스마트한 분들이 의외로 주식에서 깨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머리보다 이제 경험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60분봉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 지금 반등은 했는데 금요일날 반등했죠. 근데 저는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매도했어요. 85.5에서 30% 정도 매도하고 밑으로 눌러서 걸었는데 여기 사졌더라고요. 왜? 잘했죠. 그리고 반등했지만 매도도 하지 않고 매수도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자, 추세를 못 깼으니까 그러니까 돌파를 못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가죠. 봉들이 가는데 결국은 자, 하단 추세선 연결된 이 상태를 지키고 가야 상승인데 여기에서 깨졌죠. 자, 한번 깨지면 반등이 일어나요. 여기 반등 요만큼 나왔잖아요. 근데 또 밀려요. 계속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점 추세선을 연결했는데 결국 얘를 다시 돌파해야, 자, 이 상태에서요 밑에서 여기까지 올리죠. 근데 돌파했나요? 꼬리 달면서 못했죠. 그리고 또 밀렸어요. 여기 또 밀었죠. 돌파했나요? 못했어요. 여기서 세 번째 돌파하고서 한 번 눌렸다고 올라간 거라, 자, 지금은 여러분 추미할 시기가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쭉 밀렸다가 딱 돌파했는데 반등했죠. 근데 어디에요? 또 여기죠.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밀려서 끝났어요. 그러면 이것도 숨고르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위치는 여기에요. 78.3 여기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슈팅 시도를 하는 게 확률적으로 높다. 이유는 자, 여기 78.3이요. 자, 분봉에서 볼 때 자, 이전 상승에 자, 상승이죠. 그리고 조정 받았죠. 그리고 다시 재상승한 거예요. 이전 상승의 고점이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 연결해 볼까요? 자, 여기랑 어때요? 똑같죠?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수학 공식이다 그런 게 아니라 세력들도 이렇게 계산해서 금융기관들도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관습을 벗어날 수가 없고요. 이전에 움직이던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쨌든 싼 구간이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딱 이 위치까지 이전 고점에서 눌렀고, 그리고 반등을 시킨 이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왜 올릴까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다 팔겠죠. 투매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쭉 빼버리면 투매가 일어나서, 자, 금융기관들과 세력은 지금 가격을 많이 떨어뜨릴 생각이 저는 없다고 봐요. 조정은 하긴 해야 되는데 무조건 낮추면 투매가 일어나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늘상 하던 대로 여기 보시면 올라갔다가 어디까지 내렸어요? 쭉 내려서 여기 보라색 밴드까지 내렸죠?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어디까지냐? 여기가 보라색 밴드예요. 78.3.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내려도 사람들이 그렇게 겁내거나 투매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올려주니까 어때요? 뭐 개인들이 산 것도 있겠죠. 근데 지수를 움직일 만큼 사진 않았을 거고, 이렇게 올리면 따라 사겠죠. 올라가네 하고 또 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량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매도를 그렇게 조절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수할 위치는 아니다. 좀 기다리세요. 70, 아까 78이었죠? 여기까지 기다리셨다가 하시면 되고, 자, TQ 일봉인데요. 동일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차트는 매일 보면 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선들이 많지만 다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눈에 딱 보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점선 가는 거 있죠? 여기가 거의 이 근처 가면 밀립니다. 그리고 밴드를 제가 여러 개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빨간색 라인 고점 밴드가 여기에요. 정확히 맞고 밀렸죠? 이전에도 어떻게 됐다고요? 요 선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도 어때요? 넘자마자 밀렸죠? 그럼 이쪽에서도 여기 못 갔잖아요. 빨간색까지도 못 갔으니까 여기를 넘는 일이 쉽지 않다라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눌리는 건 정상적이다. 그러면 어디까지 눌리냐? 이 78은 아까 60분 봉상 본 거고요. 지금 일봉상 보면 어디가 제일 유력하냐? 여기에요. 63.47, 63.5죠. 이유는, 자, 여러분, 이전에도 볼게요. 고점이죠? 내려와서 저점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보라색이나 파란색 밴드까지 밀린다고 말했죠? 일봉에서는 이 돌파 라인, 다홍색 라인 있죠? 여기까지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추진력을 얻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요 다음에 두 번째 상승에서 밀린 걸 볼게요. 여기까지 밀렸죠? 다홍색 밴드죠? 맞죠? 제 말이 명확하게 맞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밀렸는데, 자, 이 위치가 어디냐? 옆으로 쭉 가볼게요. 요 동그라미. 이전 고점이죠? 이전 고점과 이전의 저점이 같죠? 그럼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전 고점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럼 바로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까지 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근데 물론 여기까지 안 빼고 이제 중간 정도 뺐다가 다시 올리는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고점에서 슈팅 나가는 거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60분, 여기 단기죠. 단기는 여기서 매수하시면 돼요. 78 정도. 그리고 더 밀린다면 그 다음 73, 68, 63까지 해서 한 5개로 나눠서 매수하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죠. 피라미드형 항상 강조드려요. 아래쪽으로 더 많은 수량을 거시고, 자, 못 사면 있는 물량만 홀딩해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매도의 타이밍이냐? 그건 아니죠. 더 갈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익절하시는 게 문제예요? 전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물론 안 팔고 더 버텨서 이렇게 가면 너무 좋지만 이렇게 갈 확률도 있으니까 저처럼 한 25에서 30% 매도했다가 아래에서 사면 되죠. 그 물량만큼을 다시 맞춰서 사시면 뭐 수익률 조금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좌가 안전한 게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BII 여기 주황색이 우선 꺾였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꺾이면 한 번씩 횡보를 해도 밀렸다 가는 경향이 크니까 지금은 어쨌든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가격대 잘 보시고, 자, SOXL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SOXL이 조금 더 얘가 상승폭이 커서 좋긴 한데 불안한 녀석이에요. 이유는 동일한 규칙을 적용할게요. 자, 여기 고점이죠? 이전 고점이 어디였냐? 요거는 뭐 조정이 급하게 조정받았으니까 넘어가고, 여기에요, 여기. 그죠?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여기 찐바닥 밴드에 닿았죠. 제가 쓰는 밴드에 거의 다 뭐 두세 개 겹치면 거의 다 그 지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쭉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내렸을 때 어디에요? 여기죠. 30달러 근방입니다. 옆으로 쭉 가볼게요. 결국은 여기에요. 그죠? 이전 고점과 이전 상승 추세, 요 산봉오리의 고점과 저점, 여기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번에 똑같이 가는 패턴이다라고 하면 여기가 되겠죠? 55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밀리면, 왜냐면 얘가 이제 진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는 이쪽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여기서도 이렇게 어쨌든 밀고 내려갔죠? 그러면 어떤 라인에 닿아요? 아까 말했듯이 다홍색 라인 여기에 닿죠? 여기서 반등했고, 더 많이 밀리면 여기 38까지도 SOXL은 가능하죠. 한번 밀었다 가버리면 얘는 그냥 쑥 밀렸다 쑥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이 그런 앤 거죠. 특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얘는 55, 요 근처에서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50, 조금 더 열어둬서 40까지 생각하셔서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하시는 건 뭐 큰 문제 없지만 우선은 익절을 좀 하시고, 지금 반등한 게 완벽하게 반등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SOXL의 모양을 보면, 자, 여기가 톱이죠. 그 탑이죠. 탑, 머리. 근데 여기도 탑이죠. 근데 차트상에서 이건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블 탑이라는 모양인데 이런 경우는 밀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근데 어쨌든 요 구간을 넘겨주긴 했어요. 넘겨주긴 했지만 높이 올라간 게 또 그만큼 많이 밀렸잖아요. 그죠? 올라간 거, 추세가 올라갈 녀석이면 잘 안 밀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기 가서 얼마 안 밀리죠? 올라갈 애들은 그래도 뭐 SXL은 좀 화끈한 녀석이니까 좀 밀긴 밀어요. 하지만 여기서 어제 올렸다 오늘 내린다? 이거는 별로 좋은 시그널 아니고 고점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어쨌든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림에서, 자, 국내는 뭐 저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드렸어요.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어렵다. 미국보다는 훨씬, 미국은 그냥 들고 가면 되는데 국내는 훨씬 알아야 될 부분이 많아서 어렵긴 한데 재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내 드릴 때 두산후, 이런 건 울트라 종목, 제가 울트라라고 하는 건 지속 상승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하나 알아두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미국 주식이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들 울트라 종목을 판단하시는 건 딴 게 아니라, 자, 이평선을 보시면 돼요. 이평선이 여기 빨간색이 20일이고요. 여기 녹색이 60일인데 종목 중에 상승을 시작하고서 60일이 안 닿는 애들이 있어요. 두산후가 안 닿았어요. 그쵸? 이렇게 내려와도 20일에서 여기는 거의 왔죠. 지지받고 어쨌든 올라가서 터치를 안 했죠. 노터치예요. 노터치. 올라가고 눌렸다가 힘 약한 애들이나 세력이 장난 노는 종목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가는데 여기를 안 건든다 그러면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주식의 특징은 뭐냐? 횡보를 할 때 또 길게 해요. 그러니까 조정을 할 때요, 가격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급락을 시키면 어때요? 이렇게 급락을 시켜버리면 힘 약한 분들은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계속 옆으로 가면 이제 개인들은 또 재미없어서 이런 거 파시는데, 자,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초반에 이쪽에서 좀 매매하다가, 왜? 확인이 안 됐거든요. 여기 돌파 라인 돌파했는데 얘가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러다가 확 내릴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매매하다가 여기 고점에서 절반을 팔고 절반은 그냥 홀딩 했어요. 근데 뒤에 보셔도 산 게 없죠? 웬만하면 안 삽니다. 이런 종목들은 제가 울트라라고 딱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매일 지켜보면서 뭐 여기서 살 수도 있는데 여기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사시는 것보단 차라리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어쨌든 요 멤버십에서 제가 요 근처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5월에서 6월 사이에 좋은 위치죠. 오히려 이쪽보다. 우린 대부분 어때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사니까 자꾸 손해가 나는 거고, 그래서 TQ, SOXL도 제가 이쪽에서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눌려서 이쪽에서 사시면 돼요. 그래서 이쯤에 사셨어도 충분하다. 그래서 급하실 거 없고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는 녀석을 갖고 계시다가, 그럼 어떻게 하냐? 모르셔도 됩니다. 가다가 확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비중 줄이고 손절하시면 되고,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갖고 계시면 되잖아요. 그죠? 어려울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추매하시려고 하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은 그냥 사놓고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평선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20일 이평 이렇게 깰 때 매수하시면 되고요.
매수했다가 61일평 안 가고 그대로 올라가면 잘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서 산 걸 여기서 팔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다가 어쨌든 올라왔을 때 뭐 여기 좀 매도했다. 저는 이렇게 라인들 건디는 이쪽에선 이 라인이 멀죠. 여기까지 멀기 때문에 두는데 요 근처 가면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때 조금 한 20% 매도했다가 다시 내려갈 때 20% 사는 이런 패턴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안 그러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저는 아직은 매도를 안 했어요. 금요일날 슈팅이 나왔는데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랑 두산 밥캣하고 이렇게 인수합병 얘기가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우를 두산 로보틱스에 편입시키는데 뭐 복잡한 세법이 적용하지만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시는 게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게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가격상 어떻습니까? 많이 올라갔으면 매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월요일날 여기 슈팅 한 번 더 보고 아래 꼬리를 달아서 그냥 뒀거든요. 수익 구간이라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밴드에 닿았죠? 여기도 닿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매도를 하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아래 꼬리 단 종목은요 보통 오전에 시초가에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매도를 하려고 전량 안 합니다. 이건 우량한 종목이라 절반만 매도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버텼고 뭐 여기서 5% 10% 수익 안 나는 건 상관없다는 거죠. 아래부터 끌고 왔으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도 방금 TQ랑 적용하면 동일합니다. 왜냐? 보세요. 여기가 이전 상승의 꼭대기예요. 여기 이렇게 윗꼬리 보이시죠? 근데 쭉 가다가 조정을 어디까지 받아요? 두 번째 상승이죠. 얘가 그럼 내려갈 때 여기까지 받았는데 이게 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잘 아셔도 여러분이 어디서 추매하실지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 되는데 저는 뭐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굳이 얘는 장기 종목 장기 계좌에 있거든요. 안 봅니다. 굳이 볼 일이 없어요. 어쨌든 수익이 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두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 있다. 맨날 보면 막 사고 싶고 팔고 싶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 이렇게 처리하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엔비디아에 많은 게 걸려 있습니다. SOX는 어차피 이쪽에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얘도 동일하죠. 같은 원리예요. 이전 상승이 여기였죠. 그런데 조금 다른 건 이거예요. 이전 상승이 여기인데 조정을 여기까지 안 받죠? 이렇게 받아서 이 근처까지 내려갔다 가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는 워낙 센 녀석이잖아요. 지금 그냥 막 말아 올린 거죠. 쫙 말아 올렸고 여기도 갔다가 지금 어쨌든 헤드앤숄더는 나와 버렸어요. 자, 왼쪽 어깨,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인데 못 갔죠, 고점을. 그러면 눌릴 확률이 크니까 96점은 보고 있어요. 96.5 정도에 여기 두 개 라인이 가는 이쪽에서 한번 사볼 수 있고요. 한 113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추매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라가면 사면 돼요. 그거는 고민하실 게 없고 대신 우선 요 BII가 깨졌기 때문에 쉽지 않은 흐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근데 엔비디아가 올라가야 SOXL이 사는 거죠. 그죠? 근데 얘가 만약 떨어진다. 방금 말한 대로 제가 말한 대로 엔비디아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SOXL은 많이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얘는 이제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자, 전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사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파가 일어났는데 263이 뭐냐면요. 옆으로 보내보세요. 쫙 보내면 이전에 상승할 때 여기까지 갔죠? 눌렸어요. 다시 올렸어요. 또 눌렸죠? 여기서도 기가 막히게 적용되죠. 고점, 그 다음에 아래 저점. 뭐 딱 숫자는 안 맞더라도 그 위치까지 이렇게 쌍바닥 잡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서 가는데 결국 여기 걸렸었거든요. 그럼 여기가 박스가 돼요. 테슬라는요, 여기 뚫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시원하게 갭상승으로 쫙 뚫어줘야 돼요.
그런데 벌써 이만큼 올리느라 힘 많이 썼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눌리는 거, 뭐 조금이라고 보긴 범위가 좀 크지만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크다고 생각 안 해요. 하지만 얘는 좀 안전장치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얘 돌파 라인, 다홍색 라인에 상승했다 어떻습니까? 내려서 여기를 지켜주고 있죠? 그럼 여기를 안 깨면요, 다시 밀어 올릴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저는 사고 있다. 그리고 이 위치가 중요하다고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다시 내렸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파란 밴드 닫고 다시 올렸죠? 그런데 또 여기에요. 예, 그럼 한 번, 두 번. 그럼 또 내렸죠?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또 걸려서 또 그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럼 얘가 저항선이 되는 거죠. 저항대가 되고 여길 지금 두 번, 세 번 돌파 시도 그러고 나서 쭉 밀렸죠. 그럼 여기에 많이 털렸겠죠. 개인은 이쪽에서 거의 다 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만큼 올렸다. 요번에는 이거 뚫을 확률이 매우 커요. 예, 지금 눌렸고 다시 올라갈 때는 이제는 방향이 바뀐다. 이쪽에선 좀 아래쪽으로 누르는 방향이었다면 지금은 위로 밀어 올리는 방향이다. 그래서 테슬라는 저는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가격도 저렴하고 추세 밀어 올리는 힘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테슬라는 조금씩 더 사시고, 대신 요번에 밀렸을 때 여기 227 정도 구간에서 사시면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돌파 라인, 요 하단, 그리고 요 아래쪽 보시면 요 파란색 선 있죠? 약간 하늘색하고 파란색 중간 짙은 하늘색 정도 되겠네요. 요 선이 여기까지 가서 이 선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여기 내려오면 쭉 내려오다가 요 선을 타고 내려오죠. 그러다가 여기 하단의 밴드, 여기 파란색의 볼린저 밴드나 아니면 빨간색 밴드 근처 가서 반등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빨간색에서 어때요? 반등했죠? 쭉 내려와서 여기서도 빨간색에서 반등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이 빨간색 밴드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그럼 다음 주 되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볼린저 밴드 라인이 쭉 위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아직 상승세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고 얘가 자리를 잡는 구간, 그 구간에가 반등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MF 제가 말씀드렸는데 매수하기 괜찮은 구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저점 올리고 있죠? 저점 올리고 있고 그때 말씀드리고 슈팅 크게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고점하고 고점 연결하면 고점 추세선을 TMF는 뚫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자, 못 뚫었죠? 못 뚫었습니다. 이번에 뚫었잖아요. 그러면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돼요? 다시 위로 바로 올렸죠? 그럼 이거 많이 털어냈다는 얘기예요. 이제 위로 간다, 슈팅 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사셔야겠어요? 아니면 위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 사셔야겠어요? 네, 그건 판단은 개인이 하시는 거지만 저는 웬만하면 하단에서 밀어 올리는 것 쪽을 투자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차트가 어렵다기보단 요새 같은 장세에는 여러분 차트는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시고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참고하셔서 다음 주에 또 좋은 성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